여러분들 교재 136쪽입니다. 136쪽 아래쪽에 괄호 4번 수소결합입니다. 수소결합은 전기염 흥도가 큰 FON에 결합된 H가 다른 분자의 전기염 흥도가 큰 F 또는 O 또는 N과 작용하는 정전기적인 인력입니다. 분자 간의 인력 중에서 비교적 강한 인력에 해당이 되죠. 바로 위의 표에서 우리는 분자 간의 인력 중에서 이온 쌍극자 간의 인력이 가장 크다라고 공부를 했었어요. 여기 이온 간의 인력, 양이온과 음이온 간의 인력은 분자 간의 인력과 비교하기 위해서 화학결합 중에서 이온 결합을 우리가 갖다 놓은 거예요. 이거는 비교의 대상이고 분자 간의 인력으로 구분하지는 않죠. 분자 간의 인력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이온 쌍극자 간의 인력. 위로 가면 갈수록 인력이 더 크고 수소 결합의 위치는요, 어디에 존재하냐면은 이온 쌍극자 간의 인력 다음으로 큰 인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이 극성 분자인 쌍극자 간의 인력보다는 더 큰 인력에 해당이 되죠. 자, 이온 쌍극자 간의 인력이 작용하는 경우를 NaCl을 물에 용해시키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NaCl이 물에 용해되면은 소듐 이온이 수용액 중에 존재합니다. H2O는 극성 분자예요. O와 H가 이렇게 구분형 구조로 결합하고 있고, O와 H 간의 전기염 흥도 차이에 따라서 항상 공유 진제쌍은 O 쪽으로 치우칩니다. 항상 공유 진제쌍은 O 쪽으로 치우치죠. O는 부분적인 음성, H는 부분적인 양성의 성질을 나타내죠. 이렇게 해서 O의 부분적인 음성 부분과 이 Na+라고 하는 양이온 간의 정전기적인 인력이 생긴 것. 이게 바로 이온, 그리고 항상 거기에 나뉘어져 있는 쌍극자 간의 인력이죠. 이온 쌍극자 간의 인력입니다. NaCl을 물에 용해시키는 경우에는 염화이온과 같은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물 분자의 어느 부분, 부분적인 양성 부분과 인력이 작용하겠죠. O가 부분적인 음성이고 H가 부분적인 양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음이온과 또 이 쌍극자의 부분적인 양성 간에 작용하는 인력, 그래서 이온 쌍극자 간의 인력이고, 보통은 이렇게 Na+라고 하는 양이온 주위에 H2O가 수소 결합할 때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둘러싸요. 그리고 또 이 H2O 바깥에는 다른 H2O가 수소 결합하면서 둘러싸면서 3겹, 4겹으로 둘러싸죠. 염화이온 주위에도 H2O가 한 개가 이렇게 인력이 작용하면서 이온 쌍극자 간의 인력이 작용하면서 둘러싸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둘러쌉니다. 보통 3개, 4개가 둘러싸고 또 이 바깥에 한 평균적으로 2겹으로 다른 H2O가 수소 결합이 작용하면서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온 쌍극자 인력인데, 요 인력보다는 H2O와 H2O 간의 인력이 작지만, 그렇지만 H2O 간의 수소 결합은 꽤 큰 인력에 해당되죠. 자, 수소 결합이 작용하는 걸 봤더니 O가 부분적인 음성의 성질이 커요. 그 말은 H와의 공유 분자쌍을 자기 쪽으로 세게 끌어당겼다는 거죠. 그때 이 H라고 하는 것은 전자밀도를 많이 뺏기면서 비정상적으로 부분적인 양성의 성질이 컸거든요. 이것이 다른 분자의 부분적인 음성의 성질이 큰 것과 인력이 작용하니까 이 인력이 이온 쌍극자 간의 인력보다는 작지만 다른 극성 분자 간의 인력에 비해서는 꽤 큰 인력에 해당이 되죠. 여러분들 교재 136조 아래쪽에 보니까 수소 결합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크게 2가지 인자로 봤어요. 첫 번째로 수소 결합에 관여하는 H와 결합한 F나 O나 N 중에서 전기염 흥도가 더 크면 클수록 H한테서 전자를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봤더니 F하고 H가 결합하고 있고 O하고 H가 N과 H가 결합하고 있는데, 전기염 정도는 N보다는 O가 크고 O보다는 F 쪽이 크죠. 그래서 이렇게 전기염 흥도가 더 크고, 전기염 흥도가 크면 클수록 H하고의 공유 진자쌍을 자신에게로 더 세게 끌어당기죠. 더 세게 끌어당겼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부분적인 음성의 성질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H는 전자밀도를 많이 뺏기니까 H의 부분적인 양성의 성질은 또 어떻게 돼요? 더 커지죠. 그래서 N은 여기 O나 F보다는 전기염 흥도가 작기 때문에 전자를 덜 끌어당겨서 H가 전자를 덜 뺏겨요. 델타 플러스의 성질이 비교적 작은 편이고 O는 그거보다는 큰 편이고 F하고 결합한 H는 델타 플러스 성질이 가장 크죠. 그래서 이 N에 결합된 H보다는 O에 결합된 H가 수소 결합을 강하게 하고
O에 결합된 H보다는 F에 결합된 H가 수소 결합을 강하게 합니다. 또 이번에 F에 결합된 H가 다른 분자의 F와 인력이 작용할 수도 있고 O와 인력이 작용할 수도 있고 N과 인력이 작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누가 인력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 N 쪽으로 가면 갈수록 인력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F는 전기염 순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전자들을 자기가 다 가지려고 하지 이 H 쪽으로 주려고 안 하거든요. O도 전기염 성도가 꽤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자를 자기가 가지려고 하지 이 H 쪽으로 잘 주려고 안 해요. 근데 N 같은 경우에는 O나 F보다는 전기염 성도가 작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던 비공유 순자성을 H 쪽으로 주면서 정전기적인 인력이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F와 O와 N은요 모두 부분적인 음성, 부분적인 음성의 성질을 나타나기 때문에 H 델타 플러스와 인력이 강하게 작용하긴 하지만 전기염 순도가 너무 크면은 전자를 자기가 다 옮겨주려고 하지 H 쪽으로 주려고 안 하기 때문에 정전기적인 인력이 작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O에 결합된 H가 F와 작용하는 인력, O와 작용하는 인력, N과 작용하는 인력. 여기도 N에 결합된 H가 F와 작용하는 인력, O와 작용하는 인력, N과 작용하는 인력. 그게 경우의 수가 몇 가지입니까? 9가지죠. 9가지 중에서 가장 큰 인력이 작용하는 것은 F에 결합된 H가 N과 인력이 작용하는 거더라. 이 두 가지 내용을 조합하면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137쪽을 보면은요, 수소 결합을 해서 나타나는 어떤 비정상적인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모니아 두 분자 간의 인력이 작용하는 것보다는 H2 두 분자 간의 인력이 작용하는 것이 인력이 큽니다. H2 간의 인력이 작용하는 것보다는 HF 간의 인력이 작용하는 것이 크죠.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 N에 결합된 H도 델타 플러스, O에 결합된 H도 델타 플러스, 그리고 F에 결합된 H도 델타 플러스고 그때 N보다는 O가 전기염 흥도가 더 크기 때문에 이 H의 델타 플러스 성질이 더 크죠. 그리고 F는 전기염 흥도가 더 크기 때문에 공유준재성을 더 강하게 끌어당기고 H의 델타 플러스 성질이 일단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일단 H가 F보다는 O보다는 N에 결합될수록 전자밀도를 더 많이 뺏기기 때문에 부분적인 음성의 성질을 F 쪽으로 더 강하게 가져가게 되고 남아있는 H는 델타 플러스의 성질이 크게 나타나니까 상대방 이 분자하고 이 수소 결합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두 분자 간의 인력을 따지면은 HF 분자 간의 인력이 H2 분자 간의 인력보다 크고 H2 간의 인력이 암모니아 분자 간의 인력보다 큽니다. 그런데 이 물질들의 끓는 점을 보면은요, 오히려 H2의 끓는 점이 HF의 끓는 점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H2는 한 개의 H2 분자당 자기 주위에 있는 평균적으로 4개의 H2O와 수소 결합이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HF는 한 개의 HF 분자당 평균적으로 2개의 HF와 수소 결합이 작용할 수 있죠. 아무리 HF 2개 간의 수소 결합이 H2O 2개 간의 수소 결합보다 크더라도 여기는 한 분자가 수소 결합 몇 군데 끊어야 돼요? 2군데를 끊어야 기화가 되는데 여기서는 한 분자가 수소 결합을 평균적으로 4군데를 끊어야 기화가 될 수 있고 수소 결합을 더 많이 끊어서 자기가 기화될 수 있다는 것은 더 높은 온도 상태에서 열을 받아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분명히 두 분자 간의 수소 결합을 보면은 HF 분자 간의 수소 결합이 더 크지만 궁극적으로 끓는 점을 봤을 때 H2O가 더 높은 것은 한 분자당의 수소 결합하는 개수가 더 많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37쪽 중간에 보면은요, H2O가 액체 상태보다 고체 상태에서 부피가 꽤 크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밀도가 꽤 작게 나타나고 그것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X축은 H2O의 온도를 나타내고 Y축은 밀도를 나타냅니다. 100도씨 근처에서 H2O의 밀도 값을 봤더니 약 0.95에서 0.96 정도의 값을 나타낼 수 있어요. 자, 0.95고 여기서 온도가 점점 낮아집니다. 온도가 낮아지면은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작아지죠. 온도는 분자의 운동 에너지의 척도라고 했어요. 운동 에너지가 작아지면은
분자 간의 평균 거리가 어떻게 돼요? 가까워지죠. 평균 거리가 가까워지면은 그 분자 전체의 부피가 더 작아지죠. 여러분들 밀도라고 하는 것은요, 단위 부피당 존재하는 질량이거든요. 질량은 가만히 있는데 부피가 작아지면은 전체 값은 어떻게 됩니까?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H2O 액체 상태 100도씨에서 이 0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밀도가 가면 갈수록 더 커지는 것은 운동 에너지가 작아져서 평균적인 거리가 가까워지고 부피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3.98도씨, 대략 한 4도씨 근처에서 H2의 밀도가 가장 크고 4도씨에서 0도까지 될 때까지는 밀도가 거의 변화가 없어요. 거의 변화가 없지만 밀도가 아주 약간 감소하긴 합니다. 그러면 왜 이 4도씨 근처에서는 밀도가 거의 변화가 없냐라고 하면은요, 여기도 온도가 더 낮아져요. 온도가 낮아지니까 분명히 운동 에너지가 작아지죠. 운동 에너지가 작아지면 평균적인 거리가 가까워지잖아요. 거리가 가까워지면 부피가 작아지고 부피가 작아지면 밀도가 커지는 효과가 나타나죠. 이것하고 뭐가 충돌이 되냐면은 4도씨 언저리에서 0도씨 정도까지는 H2O가 수소결합에 의해서 육각형 고리 구조를 만듭니다. H2O 분자 간의 수소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육각형 고리 구조는 다음과 같아요. H2O O에 H가 한 개씩만 결합된 것이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가 대충 육각형 고리 구조를 그리기 위해서 H 한 개인 것처럼 그렸죠. 그리고 나머지 H를 또 한 개씩 그려요. 이거는 구분형 구조로 각각 H2O가 다 구분형 구조입니다. H2O 구분형 구조, H2O 구분형 구조, H2O 구분형 구조. 만일에 이 H2O 분자가 이런 식으로 구분형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H2O 분자는요, 또 이런 식으로 휘어질 수도 있어요. 여기 H2O는 또 안쪽으로 휘어질 수도 있어요. 자, 이 각이 안쪽으로 휘어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 H2O도 마찬가지로 이 구분형 구조에서 이런 식으로 휘어지고, 이렇게 휘어지고, 또 이렇게 H2O 분자에서 이런 식으로 휘어져도 구분형 구조가 맞죠. 그래서 이게 3차원적인 구조지 절대로 2차원적인 구조가 아닙니다. 이렇게 H2O가 육각형 고리 구조를 이루게 되면은 안쪽에 어때요? 어느 정도의 빈틈이 존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육각형 고리 구조를 형성하게 되면서 빈 공간이 발생하게 되고, 빈 공간이 발생하는 만큼 어떻게 돼요? 부피가 증가가 되죠. 부피가 증가되니까 밀도가 감소하잖아요. 그러므로 이 4도씨 언저리에서는요, 온도가 낮아져서 운동 에너지가 작아져서 평균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밀도가 증가하는 요소하고, 육각형 고리 구조가 형성함으로써 빈 공간이 형성되고, 따라서 밀도가 작아지는 요소가 서로 충돌을 해서 밀도가 거의 변화가 없어요. 자, 그리고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는 뭐냐? 0도씨 H2O 액체에서 0도씨 H2O 고체로 온도는 지금 안 바뀌고 있어요. 온도는 안 바뀌는데 액체에서 고체로 상이 탁 변화돼요. 상이 변화되면서 갑자기 부피가 엄청나게 크게 증가되죠. 물론 이 부피가 엄청나게 크게 증가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8% 정도예요. 부피가 크게 증가되면서 밀도가 크게 뚝 감소가 됩니다. 밀도가 1 정도에서 0.92로 약 8% 정도 밀도가 감소가 됐죠. 그럼 여기서 왜 부피가 크게 증가됐냐라고 하면은 아직도 액체 상태에서는요, 육각형 고리 구조가 이런 식으로 덤성덤성 형성됐는데 고체 상태로 상이 변화되면서 육각형 고리 구조가 3차원적으로 무한대로 형성이 돼요. 그렇게 해서 거의 육각형 고리 구조에 의한 입체적인 빈 공간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부피가 크게 증가되고 밀도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H2O가 고체 상태, 0도씨 고체 상태에서 또 온도가 낮아지면은 그때는 여기하고 비슷해요.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작아지고, 운동 에너지가 작아지니까 분자 간의 평균 거리가 가까워지고, 거리가 가까워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부피가 작아지면서 밀도 값이 조금씩이나마 커지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H2O의 이 액체 상태에서 고체 상태로 상이 변화될 때는 H2O 간의 수소 결합에 의한 육각형 고리 구조가 3차원적으로 무한대로 형성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37쪽을 보니까 이번에는 14족 원소들의 수소화합물 끼리의 끓는 점 비교, 15족 원소들의 수소화합물 끼리의 끓는 점 비교, 16족 원소의 수소화합물, 17족 원소의 수소화합물 끼리의 끓는 점 비교를 하고 있죠.